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가유공자 길잡이입니다. 이번 시간은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기 위해서 1차 관문, 그러니까 보훈요건 심사를 통과하신 분들이 신체검사를 받습니다. 그 신체검사에서 상위 등급이 판정되고 기준 미달이 또 판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신체검사를 할 때 한 가지 신체검사만이 있는 게 아니라 처음으로 등록하신 분들은 신규 신체 검사라고 하고, 신규 신체 검사에서 본인이 원하는 급수가 안 나왔을 경우에는 다시 60일 이내에 또 신체 검사를 신청하는 것을 재심 신체 검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신체 검사에서 기준 미달 받았던 분들이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나거나 본인 몸 상태가 악화되었다 했었을 때 다시 신체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게 재확인 신체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존에 신체 검사를 해서 등급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나다 보니 몸 상태가 더 많이 악화되거나 또 수술을 하거나 여러 가지 상황이 생겨서 다시 더 높은 등급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신체 검사를 하는 게 재판정 신체 검사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예전에 있던 내 등급에서 내 몸 상태가 지금 더 많이 악화되었으니 다시 등급을 재판정해달라 하는 뜻으로 재판정 신체 검사가 있는데, 재판정 신체 검사는 기존에 등급을 갖고 계신 분들은 누구든지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소 2년 이후에 다시 신청을 하든지 아니면 내 몸이 급격하게 악화됐거나 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 후 6개월 후에 신청을 할 수 있는 게 재판정 신체 검사인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재판정 신체 검사에서 내 몸 상태가 많이 악화되었을 때는 더 위급으로 승급을 할 수도 있지만 몸 상태가 갑자기 또 더 좋아져 버렸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반대로 하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와 관련해서 정말 조심하라고 주의하라고 하면서 이런 영상을 매월 만들어 드리는데, 제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도 재판정 신체 검사를 하려고 보훈지청을 가시게 되면 보훈지청 신체검사 담당하는 직원이 하는 얘기가, 재판정 신체검사를 하시게 되면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히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하고 얘기를 해 드립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잘 듣고 본인이 과연 꼭 내가 재판정 신체검사를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남들이 다 신체검사를 해서 승급을 했다고 그러니 이것저것 공부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러면 나도 한번 신체검사를 해보자 하고 덜컥 재판정 신체검사를 하는 경우에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재판정 신체검사는 정말 신중히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5월 말 기준으로도 이 재판정 신체검사와 관련돼서 승급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락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고 제가 상세하게 그 저번 달 현황판까지 보여드리면서 다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번 달에 또한 많은 분들이 하락을 하였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제가 잠시 후에 그 현황판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재판정 신체검사를 해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락만 총 27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27명 중에서 15명은 기준 미달입니다. 기준 미달이라는 것은 더 이상 국가유공자가 아니란 소리입니다. 보상금도 받지를 못합니다. 기준 미달은. 그래서 재판정 신체검사는 정말 신중히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전체적인 심사 현황과 판정 현황을
자료를 보면서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자료는 2024년 6월 말 상위 등급 구분 심사 현황입니다. 이런 심사 현황과 심사 판정 현황은 보훈심사위원회 심사 관련 현황에 나와 있는 자료를 제가 그대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자료가 궁금하신 분들은 보훈심사위원회 심사 관련 현황을 찾아보시면 매월 이렇게 발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먼저 심사 현황. 이 심사 현황은 이 앞전 영상, 이 보훈 요건 심사 현황에서 유공자에 해당하느냐, 보상자에 해당되느냐 하시는 분들이 신체 검사를 받습니다. 1차 관문을 통과하시고 그 다음 관문으로 신체 검사를 받아서 이번에 이렇게 심사 현황의 등급을 몇 급에 몇 명, 몇 급에 몇 명, 또 기준 미달 몇 명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앞전 영상과 이번 영상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1차 관문인 보훈 요건 심사를 통과해서 이제 신체 검사를 받았고, 신체 검사 결과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시게 되면 각각 대상별로 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이번 시간에는 이런 거 그냥 다 내버려 두고,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이 고엽제와 관련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되면 고엽제 후유증과 관련된 내용을 상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고엽제 후유증 1월부터 6월 30일까지 총 심사 완료된 건수가 4,325건입니다. 4,325건 중에서 2급에 9명이 있고 3급으로 398명이 심사 완료됐다는 내용입니다. 4급에는 14명, 5급에는 190명, 6급 1항으로 440명, 6급 2항으로 1082명, 6급 3항으로 406명, 7급으로 579명, 기준 미달이 1207명이 있습니다. 이렇듯 고엽제 후유증이라고 해서 모두 다 높은 등급을 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준 미달부터 단계 내 몸 상태가 어떻느냐에 따라서 7급도 받고 6급 3항도 받고 또 6급 2항, 6급 1항, 5급, 4급, 3급 단계 이렇게 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체적인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 대상자를 모두 다 합한 심사 완료 건수가 제일 위에 있습니다. 총 6,277건이 심사가 완료되었는데 그 중에 1급 1항으로 2명, 1급 2항으로 5명, 1급 3항으로 2명, 2급에 12명, 3급에 438명, 4급에 29명, 5급에 233명, 6급 1항 486명, 6급 2항 1310명, 6급 3항 443명, 7급 1030명, 그리고 기준 미달이 자그마치 36%가 넘어갑니다. 2266명은 기준 미달을 받았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보훈 요건 심사, 그러니까 1차 관문을 통과를 했다고 해서 신체 검사를 보면 모든 분들이 다 이렇게 등급에 올라오는 게 아닙니다. 내 몸 상태에 따라서 어떤 분은 기준 미달 받고 어떤 분은 7급, 또 어떤 분은 5급, 3급 이렇게 몸 상태에 따라서 각각 등급이 나누어집니다. 많은 분들과 얘기를 해보면 어떤 분들은 요건 심사가 정말 중요하다고 얘기를 드려서 이제는 보훈 요건 심사가 어떤 내용인가를 이해를 하셨던 분들이 또 있습니다. 저와 이제 직접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러면 그분들은 요건에 통과가 되고 나면 그 다음은
자연적으로 7급에 해당되는 줄 알고 계시는데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몸 상태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바로 6급 이상으로 올라올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기준 미달도 되고 또 7급도 되고 하기 때문에 이 단계 이런 내용들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무조건 신체 검사 한다고 해서 7급, 6급, 본인들이 원하는 5급, 3급 그렇게 판정을 받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심사 현황 또한 전체 6,277명 중에서 기준 미달이 자그만치 2,266명입니다. 36%가 기준 미달이라는 소리죠. 이만큼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 대상자, 고엽제 후유증으로 등록되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어려운 걸 알고 공부를 그만큼 하셔야지 아무런 준비 없이 신체 검사 받게 되면 대부분 다 기준 미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이제 판정 현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위 등급 구분 판정 현황이라 그래서 2024년 6월 30일 기준이고 여기에 보시게 되면 재심, 신규, 재심의, 재확인, 재판정 이렇게 각각 어떤 신체 검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다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다른 신체 검사들은 모두 다 기준 미달 아니면 윗 등급으로 올라가는 것만 있습니다. 하락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판정 신체 검사는 승급을 할 수도 있고 하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정 신체 검사가 그만큼 주의를 하셔야 되고 차라리 모르면 재판정 신체 검사를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괜히 알지도 못한 상태,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덜컥 재판정 신체 검사를 했다가 차라리 변동사항이 없다 하는 무변동이면 상관이 없는데 하락을 할 경우에는 정말 큰일 나는 것입니다. 또 개중에 어떤 분들은 승급할 수도 있죠. 많은 분들이 승급을 합니다. 제가 잠시 후에 더 상세한 내용을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승급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하락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이렇게 강조를 하고 또 강조를 합니다. 재판정 신체 검사는 정말 주의 깊게 생각을 하고 신청을 하셔야 된다고. 자, 여기 재판정 신체 검사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총 1233명이 재판정 신체 검사를 하여 1급 1항으로 1명, 1급 2항으로 4명, 1급 3항으로 1명, 2급에 9명, 3급에 228명, 4급에 26명, 5급에 95명, 6급 1항으로 199명, 6급 2항으로 357명, 6급 3항에서 64명, 7급으로 234명, 그리고 기준 미달이 15명이 있습니다. 이 조금 더 우측으로 오시게 되면 자, 여기를 보시게 되면 승급과 하락, 무변동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인가 하면 202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재판정 신체 검사를 하신 분들이 여기 1233명이 있었는데 이 1233명이 재판정 신체 검사를 하였는데 그 중에 432명은 변동이 없습니다. 무변동. 여기 보시죠. 무변동이라고 있습니다. 432명은 예를 들어서 내가 7급인 상태에서 재판정 신체 검사를 했는데 그대로 7급으로 다시 판정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변동사항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무변동에 포함이 됩니다. 432명에. 그리고 어떤 분은 6급 이항인데 본인이 생각을 했을 때 몸이 좀 많이 악화된 것 같다 해서 재판정 신체 검사를 했는데 다시 이분도 그대로 6급 이항으로 또 판정을 받으면 이분 또한 변동이 없다
해서 무변동 432명이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변동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다음으로는 승급이라고 있습니다. 이 승급은 무슨 내용인가 하면 1233명 중에서 774명, 엄청난 숫자죠. 그러니까 이 많은 숫자가 승급, 말 그대로 승급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인가 하면, 재판정 신체 검사는 기준 미달인 분들이 신체 검사를 받는 게 아니라 7급인 분들부터 신체 검사를 받습니다. 재판정 신체 검사는, 그러니까 급수가 있는 분들만 신청을 할 수 있는 게 재판정 신체 검사인데, 예를 들어 7급을 갖고 계시는 분이 몸 상태가 많이 악화되었다든지 아니면 그 질병을 수술을 했다든지 해서 6개월이 지난 후에 재판정 신체 검사를 하였더니 6급 이항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승급을 하였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승급자 명단 774명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7급에서 6급 이항으로. 자,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당뇨병을 갖고 계셨는데 7급으로 등급을 갖고 계시다가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갑자기 투석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투석을 함과 동시에 재판정 신체 검사를 신청을 했고, 재판정 신체 검사 후에 3급에 해당되는 판정을 받습니다. 그러면 7급에서 3급으로 승급을 하였기 때문에 이 승급자 기준 774명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6급 이항인 경우에서 또 투석을 할 경우에 3급으로 바로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7급 당뇨병인 분들이 6급 이항이나 5급으로 또 올라갈 수도 있고, 각각 모든 질병에 따라서 상황이 다 다릅니다. 이렇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등급보다도 더 윗등급으로 올라가는 것을 승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문제는 이 하락입니다. 하락. 지금 하락에 27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27명은 말 그대로 기존에 본인이 갖고 있던 등급에서 아래로 하락을 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6급 이항을 갖고 계셨던 분이 재판정 신체 검사를 하였더니 7급으로 하락을 한 경우 이 하락자 27명 명단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7급이신 분들이 재판정 신체 검사를 하였는데 기준 미달로 하락을 하였습니다. 이분들 또한 이 하락자 명단에 포함됩니다. 27명 명단에. 그렇게 해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준 미달자가 자그만치 15명이 나왔다는 내용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기준 미달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6월 말일인데 12월 말까지 갈 경우에는 최소한 20명 이상이 기준 미달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재판정 신체 검사는 정말 신중히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한 다음에 신청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모르면 그냥 가만히 계셔야 됩니다. 아니면 더 많은 공부를 하신 다음에 정확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은 하락할 위험이 없다 하는 질병들은 신청을 하시고, 그렇지 않고 내 몸 상태가 또 많이 좋아졌다 하면 당연히 신체 검사를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렇듯 재판정 신체 검사는 승급하신 분들도 많아서 많은 분들이 재판정 신체 검사를 신청을 하는데, 승급하신 분들도 있지만 하락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 다 염두에 두고 재판정 신체 검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1차 관문인 보훈요건 심사를 통과하신 분들이 2차 관문인 신체 검사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신체 검사하여 등급을 받았는지와 또 그리고 그 등급을 받은 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이 재판정 신체 검사를 해서 승급하시는 분들 또 하락하는 분들 이와 관련된 내용 제가 상세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니 이런 내용들을 염두에 두시고 재판정 신체 검사를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6월 30일 기준으로 총 하락하신 분들 27명 중에서 기준 미달이 15명 나왔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이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 달에 어떤 변동사항이 있는지 제가 또 영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길잡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